자, 들리나요? 전부 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지. 우리 시장이 5.5%,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코스닥이 4.5%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도 또 4%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주말 부분을 맞고 내일 아침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흐름인데, 일단 이제 우리 시장이 먼저 매를 맞았지. 금요일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그죠? 전체적으로 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참 불편한 주말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일단 미국 시장의 급락의 이유, 뭐 우리 시장은 조금 있다가도 수급 상황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매물, 외인들의 매물이 지속된 상황도 있었고, 여튼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한 데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죠? 뭐 상승의 모멘텀보다는 다소 쉬어갈 만한 흐름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쪽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불안감이 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시장의 이제 저점을 만드는 구간,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추가적으로 더 세게 내려가기보단 우리 시장이 금요일 목요일 해서 이미 시장에 하락 흐름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죠? 쉬어갈 구간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순환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지난 수요일에도 보셨지만, 수요일 이후에도 똑같이, 그죠? 하락하는 쪽 라인 부분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 흐름인데, 일단 미국 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이제 금요일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1.35% 약세를 보이고, 나스닥이 4%, 그죠? S&P 500이 2.64% 급락을 했지. 장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갭하락을 시작을 해서 뭐 종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하락을 세게 했던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급락을 하고, AMD, 뭐 인텔, 그죠? 거기에 브로드컴, 뭐 엔비디아 할 거 없이, 그죠? 뭐 이쪽 AI와 연관된 쪽은 다 급락을 하는 흐름 부분 속에서, 그죠? 헬스케어와, 그리고 이 뭡니까 은행, 금융주들, 우리 시장도 금요일에는 뭐 은행주들만 강세를 보였다 할 수 있었지.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뭐 이 AI 반도체 기술주 이쪽이 하락에 큰 물을 가지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비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쪽 라인은 뭐 우주항공 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뭐 보합권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업종 차별화는 일부 나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제 그 하락 부분에 뭐 지금 미국 반도체 주종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90불대로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은 1560원까지 가는 흐름 부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이 하한가를 맞고, 그죠? 그러면서 이 미국 기술주들 전반 부분에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시장으로는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만기고, 그리고 그 만기가 지난 다음에 스페이스X의 상장이고, 그죠? 그리고 지난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죠? 뭐 미국의 FOMC 회의, 뭐 이런 일정들이 후에 잡혀 있는데, 그죠?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그죠? 뭐 엔비디아가 뭐 뭡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거기에 스토리지 업체들도 다 하락을 했고, 뭐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이나 뭐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 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코어웨이브나 또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10%대 급락을 했고, 거기다가 테슬라도 역시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고, 그죠? 뭐 대형 기술주, 그죠? 메타도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돌면서 5.5% 급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66% 하락을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업체들 오라클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하락을 너나 할 거 없이 기술주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원전도 하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우주 로봇도 하락을 했고, 뭐 제약 헬스케어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시장 금요일 모습하고 비슷한 양상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게 가장 큰 결정을 보였던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이었지. 어제 금요일 장 시작 전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고용이 이제 88,000명 정도, 비농업 고용이 88,000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봤는데 17만 2천 명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4월 달에도 그죠? 예상보다 훨씬 높은 17만 9천 명 이게 발표가 되면서 고용이 너무 좋다. 라는 부분이 부담이었는데, 그죠? 5월 달에도 8만 8천 명을 예상을 했는데, 이 17만 명이니까 2배가 넘게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단박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금리, 그죠?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부분이 전개된 상황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근데 실질적인 뭡니까? 이 금리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좀 아이러니한 게 뭐 은행주는 금리가 올라가도 뭐 우호적이다고 할 수 있지만, 그죠? 미국 시장에서 아까 보셨듯이 헬스케어주들이 올라가는 건 그거는 좀 아니잖아, 그죠? 그런 그 의미는 뭐냐면 금리 인상은 실질적인 핑계고, 그죠?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 AI 반도체에 대한 그죠? 조정, 이게 나온 부분인 거지. 이제 실질적으로 뭐 금리 인상, 이건 지난번에,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그게 언제였나?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 멀어져 간다. 그거 다 나왔던 부분이야.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또다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불거지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지난 5월, 그때가 언제예요? 요거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5월 20일 날, 그죠? 일본의 GDP하고 PPI가 올라가면서 6월 금리 인상이 유력해졌고, 그죠? 그래서 일본 생산자 물가 지수 그 금리 인상 유력하고, 그리고 미국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소멸됐다. 인상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도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가 5월 20일이었다고. 그죠? 5월 20일 수요일. 그런데 그 5월 20일 그때도 저런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 그죠? 쉬지 않고 올라오면서 5월 20일이면 언제입니까? 요때네. 그죠? 여기 저런 일본의 PPI, CPI가 높게 나오고 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요 타이밍에서 여기서 조정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올라왔어.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뭡니까? 비농업 고용이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급락을 시킨 건, 그죠? 그거는 조금 아니지. 그 금리 인상이 우려가 전부가 아닌 거라는 걸 반증하는 거지. 그죠? 사실 여기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 상승 이렇게 보면 요 상승과, 그죠? 요 라인에서의 저점을 찍고 상승했었던 부분, 거기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거의 마디가 나온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 큰 박스로 보면 여기까지가 마디고, 그래서 여기 이상으로 더 치고 가는 건 좀 부담인데도 끌고 올라갔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저 원위치 내려온 상황인 거지. 그러면
그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세게 하락을 하면서, 이, 뭡니까? 그 전에 저런 우려가 나왔을 때, 일본의 금리 인상이니 뭐니 해서 나왔을 때의 저점 라인이었었던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라고. 그죠? 이게 1차 지지 라인이야. 여기를 깨면, 이거는 조정이 더 깊어지는 거지. 그죠? 그런데, 아까 그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소멸, 비농업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다라고 반영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세게 내려올 뉴스냐? 그건 아니야. 그럼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뭔가가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한 거지. 그죠? 그 다른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 그죠? 지금, 아까 본 것처럼, 비농업 고용이, 그래, 금리에 대한 부담감, 요거부터 이제 하나 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은 너무 좋게 나왔어. 그리고, 실업률도, 그죠? 4.3% 전달하고 똑같지만, 전달은 4.3%이긴 해도 4.337%였고 이번에는 4.296 이게 반올림에서 4.3이니까 실업률은 더 낮아진 거지. 광의의 실업률도 8.2%에서 8.1%로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여러분께서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죠? 아니 AI 칼바람 불어서 아마존 메타 클라우드 막 이렇게 감원을 하고 있는데 그죠? AI가 생산성을 높인다며. 그래서 AI 더 투자하기 위해서 감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업률이고, 고용이고, 어떻게 이렇게 늘지? 그죠? 여기는 착시야. 그죠? 뭐냐면, 일시적으로, 그죠?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했는데, 그죠? 미국이 이번 주, 뭡니까? 토요일인가요? 그때부터 월드컵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고용 증가가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건, 그죠? 정부 부분이 52,000건, 그리고 레저나 접객업, 이게 7만, 그죠? 이거 다 합치면, 이게 12만 건이잖아요. 그죠? 12만을 빼면 5만 9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이 고용이 잘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우려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죠? 이 비내구재 제조업은 10,000명 축소됐고, 그죠? 도매업 4,000건, 소매업 1,100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도 22,000건이 감소가 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는 안 좋아진 거예요. 월드컵에 연결된 부분이 좋아진 거지. 그죠?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 고용의 증가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는 미국 시장의 과민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너무 크게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었으면 경기를 하잖아. 시장이 항상.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선다는 건 미국채 10년물 금리 5%를 넘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담 이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4.5%만 넘으면 미국 시장은 발작을 하는 흐름 부분에 약세를 보인 거라고. 자, 그런데 아까 이 고용이 좋아서 이렇게 증가를 금리 발작 부분이 일정 정도 일어났는데 실제로 유가는 그럼 어땠느냐? 유가는 지금 노이즈 막 있잖아요. 그죠? 서로 미국하고 이란하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유가가 오히려 떨어졌어. 만약에, 그죠?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협상 가능성이 아주 적어지고, 유가까지 100불로 넘어섰다면, 내일 팔아야 돼. 그죠? 저 고용도 질적으로 좋아졌다. 그죠? 질적인 부분까지 좋아져서, 미국 시장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그러니까, 왜 고용이 중요하냐는 다 알죠? 미국 시장이 고용이 좋아진다는 건, 실질적인 고용이 좋아진다는 건,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달러를 자극시켜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거기면 그에 반한 우리나라는, 원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환율하고도 다 연결이 되니까, 그죠? 달러 인덱스가 금요일 날 100까지 올라갔지,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원하는 더 약세를 찍으니까 우리 시장 1560원까지 그죠? 1561원 1561.5원까지 찍고 1559원에 마감을 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이 도미노로 가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 시장의 고용의 질적인 부분이 좋아서 금리 인상 우려가 더 증폭된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고용하고 물가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 FOMC가 이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고용이 어떠냐, 경제 활동이 어떠냐인데 저 지표로만 보면 저 월드컵 때문에 예외적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두 번째, WTI 유가가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흐름으로 가서 100불, WTI 기준 100불이 넘어서는 흐름이라면 6월 17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지만, 그죠?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휴전 협상이 다소 껄쩍지근하게 움직이곤 있어도 확전으로 갈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결국 WTI가 내려오면 이후에 물가는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금요일 시장에 있어서 기술주들 전반이 하락을 하고 여타주들, 물가가 올라가고 뭡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고용이 좋아지고 그랬다면, 그죠? 아까 봤듯이, 그죠? 여기 미국 시장에서 이 섹타상, 아니, 바이오 제약이 왜 오릅니까? 헬스케어가, 그죠? 성장주들이, 그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여튼,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잉 반응이 일정 정도 진행됐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죠? 거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원화도 지금,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우리 환율이 이상하다. 수출도 좋아서 경상수지도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지금 IF 외환위기 때 환율이 1995원까지 올라갔고, 2009년에 1597원, 그죠? 2024년 탄핵 정국일 때 1500원, 1520원 그때까지 거기까지도 올라간 부분이지만 그건 살짝이고, 그죠? 제 기억으로는 1500원 조금 거기에서 놀았는데 지금 1560원? 우리가 지금 수출이 안 돼. 뭐가 안 돼. 그죠? 그런데 이게 부담인 거라고. 뭐냐면 수출은 잘 돼서 기업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그 돈을 원달러로, 원화로 환산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달러로 돈을 번 걸 원화로 바꿀 이유가 기업들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해외 투자를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부분에선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리만큼 우리 환율이 약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니까. 그죠? 그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서 한국의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시장이 돌으려면, 그리고 우리 시장이 더 양호해지는 흐름이 보여지려면 결국 원달러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달러가 내려오는 흐름,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여줘야 시장 전반이 양호해질 텐데, 그죠? 수출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드는 그건 원래 그대로였으니까.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올해 내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죠? 왜 지난주 선거 끝나고부터 더 매도 규모가 커졌느냐? 그게 뭐예요? 스페이스 X 때문이잖아. 그죠? 스페이스 X가 6월 12일 나스닥 상장을 하는데, 그죠? 여기 7월 초 지수 편입 예상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여튼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그 규모가, 스페이스X의 자금 조달 규모가 역대, 그죠? 최고. 최고 규모로 자금 조달을 하니, 외국인들 입장에선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이 스페이스 자금을 확보하는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줄줄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스페이스 X가 있지, 그 다음 오픈 AI가 있지, 엔스로픽이 있지. 그죠? 이 세 기업의 예상 시가총액 합산액은 약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7천억 달러.
그래서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약 5.5%. 그런데 이건 시가총액인 거 합산인 거고, 그죠? 시가총액 전체가 신주로 발행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 물량 부담은 예상보다 작은, 그죠? 3사의 합산 공모 금액은 약 2천억 달러 수준. 그런데 실제로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이 저 정도라고 해도 결국은 기업이 IPO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5.5% 정도를 육박하는 수준이라면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 그쪽으로 쏠리는 자금들 때문에 여타 주식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인들의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이번 주까지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죠? 우리가 돈 필요하다고, 그죠? 돈이 6월 12일 날 필요하다고 6월 11일까지 돈 마련하지는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죠? 그 전에 이미 매도하면서, 비중을 하면서,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이 6월 11일 날 옵션 만기니까, 그죠? 그 라인 정도까지, 그죠? 그런, 부분까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함께 진행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미국 시장에 놓여져서도 비단 우리 시장의 종목들만 매도했겠습니까? 미국 시장도 그죠? 이스펙스 상장 앞두고 자금에 필요한 부분 미국 주식 많이 올린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는 국면이 연출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 이제 도화선을 붙인 부분이 구글의 대규모 유상증자. 그죠? 구글. 유상증자나 IPO는, 그죠? 시장의 여타 종목한테 좋은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왜? 돈이 계속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죠? 지금은 그래도 우리 시장으로 계속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죠? 돈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IPO 하면서 신규 기업들, 큰 기업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지? IPO 했던 걸 염두에 두면 된다고. 그죠?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할 때, 그죠? 물적 분할하면서 카카오 그룹들 엄청나게 IPO 했잖아.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버블이 꺼지는 흐름 부분, 버블이 꺼지는 전초 단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IPO가 시장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대규모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시장이 약해진다. 그죠?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반이 더 올라가기가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쉽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번에 이 오픈 AI나 스페이스X 그리고 엔스로픽 저 세 글지의 기업들이 이 IPO를 하면 그죠? 다른 쪽에서 다른 주식을 팔아서 사는 현상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일정 정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죠? 자, 거기에서 6월 1일 날 구글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잖아.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영업 현금 흐름만 작년에 1,740억 달러였어요. 응? 현금 흐름만. 그런데 800억, 당초 800억에서 847억 달러를 유상증자했어요. 여기에 이제 워런 버핏도 참여했잖아요. 그죠? 왜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했을까? 그죠? 지금 2024년에 구글이 525억 불을 투자를 했어요. AI 설비 투자에. 2025년에 914억 불. 2026년에 1,900억 불. 이 뭡니까?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6년 1,900억 불을 투자한다는 건 작년 1년간 만들어낸 영업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년엔 이거보다는 못하겠지만 이 규모 정도 부분 정도는 또 투자할 거라고. 그래서 그죠?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채를 늘리면 그죠? 재무 건전성이 약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폭발적인 AI 설비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라고. 거기에 속셈은 그죠? 이것도 있지.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을 앞둔 엔스로펙이나 오픈 AI나 스페이스 X 모두 구글 제미나이의 핵심 경쟁자들이야. 그죠?
얘네들이 만약에 IPO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먼저 IPO 하면서 돈을 쓸어가기 전에 뭡니까? 먼저 유상증자를 한 거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이런 회사채 발행, 그죠? 회사채 발행을 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한 구글은 잘 선택을 한 거지. 그죠? 이 대규모 경쟁사들 IPO 앞두고 실제 뭡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러니까 구글은 유상증자가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런데 메타는 금요일날 메타의 유상증자 루머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지. 왜? 메타는 계속해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금리까지, 저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까지 인상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메타는 지금 이 영업 현금 흐름이 별로인 회사가 유상증자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가 다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 보는 건 그죠? 이렇게 구글이 2배를 투자할 만큼 AI의 투자는 지속이야.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 지연, 그죠? 허가 지연이나 이 전력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그죠? 거기에 전력 전기료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찰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는 거 있어서는 큰 카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전제는 계획은 흐트러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AI 전반 산업이 여기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다고, 그죠? AI가 끝이고 반도체가 끝이다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다만 그런 와중에 그죠? 또 한 얘기가 있었죠. 그죠? 요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요거 그죠? 소캠 용량 축소 논란. 이게 6월 4일 외신 보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6월 4일부터 뭡니까?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라인이 약세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게 되면 어디 갔어? 이미 6월 4일이지. 어디야? 그죠? 6월 4일 요때 이 전날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잖아. 영향을 미쳐서 6월 4일 날 하락을 했고 급락을 얘가 뭡니까? 7% 급락을 했고 그래서 이 영향으로 또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금요일 날 5%, 8% 급락을 했고 그죠? 또 그 영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술주 금요일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을 했고 그죠? 그러면 얘 딱 모습 보면 어딥니까? 지지라인이 될 만한 위치가 여기지. 820불. 그죠? 여기 출발했던 자리. 여기가 좀 이따 이건 나중에 기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소캠 용량 축소 논란 이슈야. 요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런데 핵심은 이 해가지고 이 메모리에 들어가는 비율이 감소가 되니까 안 좋을 거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그죠? 지난번에도 마이크론 반도체 그죠? 조정 받을 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죠?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었잖아. 한번 그죠? 옛날에 우리가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반도체가 한번 급락하고 요 최근에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그 카이엄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 때문에 하락했었던 부분인데 핵심 내용은 실제로 이 비교가 가장 쉬운 비교야. 응?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시스템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을 기존 55TB인가 이게? 거기에서 절반가량을 줄인 저용량 버전이 준비 중이다. 이래서 들어가는 디램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응? 중요한 건 그죠? 요 비교를 쫙 보시면 된다고. 그죠? 감자튀김 재료가 부족해. 그래서 세트 생산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감자튀김 양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세트 메뉴 CPU 자체를 2배로 더 많이 팔기로 한 거.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지금 이 소캠의 용량 축소, 이것까지가 지금 맞물려진 거거든.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 부분이.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돼서 미국 시장의 급락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의 급락, 금요일 급락이, 막 하락의 출발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다. 그죠? 오히려 2, 4분기 실적, 이제 뭡니까? 1, 2, 3, 4, 5, 6, 6월. 그죠? 6월 이제 요번 주 옵션 만기 끝나고 하게 되면 2, 4분기 실적으로 넘어가는 텐데, 그죠? 삼성전자, 지난 1분기 57조 영업이익에서 요번에 2, 4분기 83조? 85조?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이런 이제, AI 칼바람이나 이런 노이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버블이네 아니냐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 이거 지난 5월 20일 날 설명드렸었던 자료죠. 그죠? 1847년 철도 투자할 때 GDP 대비 설비 투자 비중이 6%였고, 지금은 3.4%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과 AI 모델 간 경쟁,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건 쉽게 줄일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다만 아까 기술적으로 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디 옹롱고라고. 그죠? 이게 이제 설명드렸었던 이 두 마디에 여기 세 마디까지를 올라간 거잖아, 결국. 그죠? 여기서 원, 투, 세 개. 그러면 뭡니까? 세 개에서 세 개까지 상승을 했으니 조정을 좀 보일 때도 됐지. 여기에 요 라인. 그죠? 그러면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야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하락분 거래량을 좀 너무 많이 발생시킨 건 조금 그거예요. 그런데 뭐를 이야기하려는 거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조정 부분이 아니다. 여기서 여기 어디 라인에서 저점을 만들면 그죠? 조정 기간 조정이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나오는 형태가 전개가 될 거라고.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요거는 좀 너무 짧고 그죠? 여튼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급락을 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시장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주겠습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죠? SK하이닉스. 그죠? 개파락. 그러면 개파락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겠어요? 들어왔던 자리, 상승의 자리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게 1차 상승하고 그죠? 아이씨. 이게 2차 상승하고 이게 3차 상승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3차 상승한 거야. 그러니까 과해서 쫓아가면 안 되는 자리에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 절대 더 올라가도 따라갈 자리가 아니지. 마디가 세 개가 나왔는데. 그죠? 그런데 죽었느냐? 죽은 게 아니지. 그죠? 여기서 여기 이 라인에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 위치 여기냐가 되는 거지. 그죠? 그 가격으로 보게 되면 190만 원에서 170만 원. 그제? 요인데 여기 어디쯤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으면 원래는 올라가던 주식이 5일 이평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면 센 놈은 11 이평에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21 이평에서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금요일 날 21 이평선 여기서 여기 얼마야? 200만 원. 그거 지지시키려고 딱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먼저 5%가 떨어졌잖아. 5.5%가.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시장이 4% 떨어졌다고
또 5%, 4% 이렇게 떨어질 거다. 뭐, 선물이 8% 하한가 맞았다고 그렇게 떨어질 거다? 종목이 하이닉스가 8%, 내일 7, 8% 떨어진다? 그건 매수 찬스지. 그죠? 그렇게 안 떨어질 거라고. 여기 2호 근처에서 시작을 하면, 그죠? 여기 21평선 놓여 있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면 일로 내려올 때 사야 되는 거고, 그죠? 이 바로 개파락에서 이 21평선을 깨서 사면 음봉 라인에서 사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 왜? 이따가 일정을 보여드리겠지만 옵션 만기가 목요일에 있고, 그죠? 금요일이 뭐예요? 저거 스페이스 상장.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외국인 매도가 일부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면, 그죠? 이 레버리지로 올라갔었던 레버리지 ETF에 여기 고점에서 이걸 되면, 그죠? 고점에 여기 이 위에 샀었던 물량이 이 20선 깨지면, 그죠? 여기서 하락한 폭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폭삭 망하는 거야. 높게 산 사람들은. 그 물량떨이가 나타나는 지점 라인이라면, 궁극적으로는, 200을 깨서 190만원 이하로 들어오는 자리는 물량을 받아도 되는 자리인 거지. 그제? 근데 거기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려올 걸 염두에 두는 자리고. 그걸 삼성전자로 비교하면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나은 위치인데, 왜냐? 삼성전자, 지금은 젠슨항이 와가지고, SK 하이닉스 잘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젠슨항이 왜 지난번에는 이재용하고도 만나기도 했지만 왜 SK 최태훈하고 이렇게 자주 만날까요? 지금 7번째인가 8번째가 만나잖아. 그죠? 지금 HBM4부터는 삼성의 기술력이 더 좋아졌어. 응? 처음에는 하이닉스가 HBM 기술력이 더 좋았지만, 그죠? HBM4, 3 이런 쪽 라인에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깜빵 갔다 오고 나서부터 집중을 더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부터 기술력이 지금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엔비디아는 젠슨항은 누굽니까? 대만 사람이잖아. 대만의 TSMC하고 경쟁하는 삼성전자보다는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하고 있잖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편한 거지. 그죠? 그런 흐름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이재용 회장보다 최태원 회장 쪽을 더 SK 쪽으로 더 하는 게, 그죠?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얘가, 그죠? 요 라인, 얘는 오른 게 없는 상황이야. 하이닉스에 비하면.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때 뭡니까? 뭐예요? 파업, 파업 협상, 이것 때문에 이럴 때 얘가 더 낫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고. 그 타이밍으로 봐서, 올라온 폭이나 흐름으로 봐선, 얘가 미국 시장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졌다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13% 빠져야 된다? 무슨 개떡이야. 그죠? 그건 아니지. 적어도 요 범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31만 8천원? 여기 라인에서 요 구간, 그죠? 이 하향 구간으로 들어와서 20선 근처 라인 놓여져 있을 때, 그러니까 32만원 이하, 30만원, 만약에 30만원 근처로 들어오게 되면 사는 타이밍이 되는 거지. 그죠? 1, 2, 3로 떨어지는데, 하이닉스는 요 검은 20선을 살짝 깰 거고, 삼성전자는 20선을 지켜줄 거고, 다만 이 업종 라인 부분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바로 돌려가는 부분이 아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기하고도 똑같은 거야. 삼성전기도, 그죠? 바로 올려붙이지, 돌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왔다가 반등 들어오면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그죠? 그 내려온 부분에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그죠? 이렇게 박스를 일정 정도 만드는 구간들이 진행되는 상황이 지수 위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수로 들어가서 봐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이제 그 핵심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 밸류 쪽 라인 부분 한번 보자고. 요건 이제 5월 29일 지금 8,400이었다니까 지금 8,400보다도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PER은 그죠? 적정 수준까지
12개월 예상 PER 기준 10배 정도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죠? 코스피 지수는 8,000포인트, 9,000포인트 사이라면 올 만큼 와 있는 상태고, 다만, PBR 쪽으로 보게 되면, 그죠? 과거엔 1.3배 정도,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2배 정도로, 2.6배로, 그죠?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격을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는 부분이고. 그죠? 자, 연초 이후에 기관, 개인,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뭐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매도 때렸다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매도 때리고 있어. 금요일도 그렇게 때렸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6월 5일 날, 금요일 날 장 끝나기 전 매도는 계속 뭐 현물 매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볼 때 4조 1,000억 정도 매도했었는데 조금 줄었고, 그죠?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선물 수급이야. 그죠? 실질적으로 시장 지수를 반전시킨, 올리진 않았지만, 2시 30분부터, 3시 정도부터 외인 선물 매수가 쭉 들어왔죠. 근데 이게 파란 게 외국인이라고.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어. 매수가 들어와도. 왜? 막 지수를 끄집어서 막 올리려고 하는 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3시 장 끝나고 나선 1조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고. 선물 쪽으로. 이거는 계속 외인이 선물을 매도한 것보다 나은 징조지. 그죠? 분위기는, 우리 시장의 지수 분위기는 다 망쳐놓고, 그죠? 다 망쳐놓고, 우리 업종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그죠? 지수 분위기는 다 망쳐놨어. 분봉을 보더라도. 그죠? 거의, 15분봉으로 볼까요? 아까 선물을 3시부터 1조를 매수를 했는데,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1조까지 매수했는데, 이 지수 변화는 거의 없잖아. 그죠? 여기 3시 장 끝나고, 3시, 이게 뭡니까? 1시구나. 여기 3시 장, 3시가 어디야? 30분 봉으로 봐야 돼. 2시 30분. 여기가 3시쯤이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선물 주구장창 매도하다가 1조를 매수했는데도 시장 지수는 변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이거 개파락하고 반등해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는 선물을 매수를 해도, 그죠? 이미 투자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고, 금요일이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그죠? 프로그램도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프로그램 매매도. 그죠? 3시에서 조금 매수했다가 영향이지, 쭉 매도해서, 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반대 매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시장이 4%대 급락했다고 시장에서 막 난리 부르스 치고 주말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골자, 그죠? 금리, 고용, 질적으로는, 그죠?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했었던, 물가가 상승한다고,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두 개의 물가가 있다. 물가가 상승한다고 무조건 금리 인상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체감 물가가 상승을 하고 하는 건 소비 심리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한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란 한 판 가격이 8,000원이 넘어갔다며. 그죠? 계란 한 판이 8,000원 넘어갔다는 건 말 다인 거지. 그죠? 사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집에서 밥 해 먹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싼 것 중에 하나가 계란이지 않습니까? 응? 그 계란, 저는 제가 시장을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한 판에 3,000원, 3,500원 했었던 거 기억을 하는데, 그죠? 그게 언제적인지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만큼 계란이 차지하는 비중, 그게 큰데, 그건 결국 우리나라 이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대변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유가도 마찬가지지. 유가도 결국은 지금 또
다시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보여줬었던 고용, 비농업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다는 쇼크, 그거 내부적으로 보면 뭐 질적으로는 썩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안 좋다. 그죠?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의 뭐 소캠 저거 뭐 이거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단기 급등인 거에 과열을 시키는 과정으로 작용한 것 정도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아침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그러니까 겁을 확 줘놨지. 왜? 우리 시장 우리 시장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에 뭐 13% 급락시켜 놓고 환율 1,560원 올려놓고 선물 8% 하한가 때려놓고 이러니까 월요일 뭡니까? 투매 공포가 확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놨잖아. 그죠? 엊그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막 올라가는 라인에서는 좋은 뉴스들 막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해서 마이크론 기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 정도가 있는 상황이다. 그죠? 이게 추세 하단이기도 하고 파란색 800불이 그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거 질질 이렇게 지난번 그 전쟁 났을 때 3월달 모습 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돼요. 이틀 올랐다가 또 빠졌다 이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 있잖아요. 박스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기준, 그죠? 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4% 정도 약세 출발할까? 예상? 그거보다 강세 출발을 해야 아랫꼬리를 공략을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제? 그 정도. 그래서 장중 6% 정도, 7% 뭐 이 정도가,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 정도가 떨어진다면 그때가 찬스일 거라고 보는데, 여튼 기술주들은 그런 흐름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요 아까 수급을 보여준 부분이 이거지. 선물을 저렇게 미국 시장이 약세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동안 아까 요걸 이제 다 보면서 판매가 일부 들어온 거지 사실. 그죠? 선물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목요일, 금요일, 6월 4일, 6월 5일 종가 마감으로 보면 다 매수 전환했어요. 주식은 주구장창 팔고 있고, 그죠? 주식은 코스피의 주식은 계속 이건 뭐냐? 자금 마련의 매도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지. 시장을 떠나는 매매가 아니고, 만약에 코스닥 현물을 계속 때리면서 선물도 계속 매도 일관하고, 그죠? 그러면서 콜옵션 패대기 치고 풋옵션 매수 지속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더 내려가는 건 분명한데 그 아직 시장을 버리는 거지. 그런데 풋옵션은 물론 계속 사고 있어. 그거는 시장 지수를 하방으로 보는 거니까. 그죠? 그 반면에 콜도 사고 있고. 그죠? 금액 대비로는 뭐 현물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선물 쪽 부분은 프로그램하고도 영향을 주고 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매도했었던 5월 중순 이때보다 그죠? 하루 매수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이번 주 주간 부분에 있어서의 지수 저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놓여진 정도인데, 그죠?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비반도체 쪽에서는 선택적,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은행주 쪽으로만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고, 그런 정도의 흐름 부분이 진행됐는데, 여튼 그렇게 우리 시장에 이미 뭐 여타 섹터 부분들은 이미 내려온 상태고,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대비 더 세게 때릴 그럴 흐름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정상적이라면 우리 시장이 내일 지수상으로는 한 3% 정도 약세 출발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우리 시장이 암만 미국 시장이 더 큰 시장이고 거기에 추세에 영향을 받는다 해도 우리 시장은 미리 금요일 날 그죠? 영향 받았잖아. 5%대. 그러니까 4% 떨어진 미국 시장이나 우리 금요일 날 미리 5% 떨어진 시장이나 비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크게 미국 시장 4% 떨어진 거 맨정신이면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보합 출발해야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시장이 원체 미국 시장에 종속돼서 움직이는 흐름이 강하니까, 그죠? 4% 떨어졌으면 한 2% 정도 떨어져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먼저 금요일 날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4% 이상, 미국 시장 4% 떨어졌다고 4% 이상 떨어진다면, 그거는, 거의 뭐 투매지, 투매. 그죠?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 아시죠? 거기에 지금, 뭐 젠슨항이 와가지고 저 금요일부터 뭡니까 삼겹살 먹고 뭐 냉면 먹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8일까지도 그지? 내일 출국하나요? 내일 오후인가? 그래서 뭐 LG전자,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뭐 저 뭡니까 게임 업체들 방문하고 뭐 하면서 아주 살판 났어요, 그죠? 꽤 오랫동안 만나면서 데이터 센터 R&D 센터도 한국에 짓고.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도 뭔가 이야기를 할 부분, 그게 뭐 게임하고 연관되든 뭐든. 그리고 이제 애플 개발자 회의 시작을 하고, 그죠? 거기에 이제 화요일 부분에 우리 1분기 국민소득 GDP 거기에 이제 10일 수요일 요거지. 그러니까 시장 이걸로 보면 오늘 요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만으로 놓고 보면 안 좋아. 이거 염두에 두고 이 시장 조정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그죠? 우리 시장도 선거 끝났겠다. 선거 끝났는데 또 선거에 또 뭡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별로 뭐 썩 좋은 부분은 아니고, 여튼 선거 전까지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일정 정도 쉬어갈 흐름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고용이 좋고, 유가는 지금 뭐 90불 내외지만, 그죠? 전쟁 나고 나서 100불 뭐 이렇게 이상 놓여져 있었고, 지난달에도 뭐 100불 이상에 있었으니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 거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게 나올 거고, 목요일날 발표되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물가에 대한 고용이 잘 나왔다고 실질적으로는 잘 나온 게 아닌데 표면적으로 잘 나온 거 가지고 금리에 대한 우려를 비추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이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 가지고 협박할 거 아니야. 이것까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뭐예요? FOMC 회의, 케빈 오씨의 첫 번째 금리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요 타이밍에 시장에 좋은 지표가 아닌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온 거지. 그죠? 당연한 수순이야. 그 주식이 완만 AI 반도체든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으니까. 그죠? 그게 지금 조정 흐름이기 때문에 곧바로 급반등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비실한 흐름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목요일날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고, 그죠? 금요일날 스페이스 X 나스닥 상장이고, 거기다가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땐, 주초, 월요일, 화요일, 뭐 여기까지가 뭐예요? 일단 단기적인 저점 뭐 여기 나올 텐데, 반등하려고 해도 수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거기다가 오라클 장마감 후에 발표되는 실적하고 TSMC 5월 매출 발표 이것 때문에 눈치 볼 거고, 그러니까 반등이 세게 진행되기는 어렵고, 그죠? 거기다가 생산자 물가지수도 당연히 높게 나올 거고, 그런 가운데 옵션 만기일이니까 또 눈치 볼 거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면 뭡니까? 이 나스닥 상장 자금,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자금 마련은 뭐 월화수 뭐 요 정도에서 다 마무리, 길어야 목요일까지가 마무리되는 거니까 금요일부터는 기대감 다시 상승을 좀 강하게 일궈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북중미 월드컵에 또 뭡니까? 아틀라스가 뭐 공차든, 그죠? 뭐 이 로봇과 관련된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타이밍에 요 타이밍에 반도체 요쪽 라인이 좀 미국 시장 영향 흐름 부분에서 약세를 보일 때, 그죠? 조선이라든지 이런 좀 실적이 있는 섹터에서 좀 반등이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이후에 또 그거 하더라도 이제 그런 흐름 부분들이 기대되는 부분인데, 그죠?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뭐 엄청나게 높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세 차례 반도체 쪽이 사이클 업종이라는 걸로만 가지고도 지금은 이제 사이클 업종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AI가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지수나 종목들을 급등을 시켰는데 보편적인 사이클 섹터라는 거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아직 이 추세 상승의 시간은 남아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16년, 18년도에 반도체 호황기, 그죠? 그리고 2020년, 2021년, 그리고 요번에 2023년, 2024년 이후, 그죠? 그 이후에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 아직 보통 1년 반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 있냐 없냐 뭐 논란은 있겠지만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 이 5월 27일부터 그 개별 종목 ETF 때문에 너무 과하게 상승했었던 부분 그죠? 그게 이제 그거를 해소한 부분 정도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지 그죠? 5월 27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거 ETF 나타나면서 더 급등을 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 하이닉스를 보면, 여기지. ETF가 나오기 전 부분, 여기서, 이게 큰 건데, 여기 반. 딱 자르면, 그죠? 반이 내려와도 여기겠지. 그죠? 20선은 깰 거야. 살짝. 그러면서, 뭐해. 최악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겠지만 그 여기까지가 뭐예요? 170만 원이겠지만 여기보다는 188만 원, 뭐 요 정도까지가 하락 흐름이지 않을까, 그죠? 그런데 이제 ETF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되지만 그렇게 금요일 날 이미 화요일 날 2% 떨어지고 목요일 날 5% 떨어지고 금요일 날 6% 떨어지고 그죠? 6%, 5%, 2% 이 3일만 13%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넥스트에서는 더 떨어졌지만 9.8%까지 떨어졌지만 실제는 그 종가 기준으로는 6% 떨어진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그죠? 그러면 요 꼬리라인에서 여기 꼬리라인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그 정도 라인이라면 지금이 반영한 거 아니야?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벌어졌던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왜 아까, 금요일 날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내려왔느냐? 그게 빅테크 기업들이 카펙스 투자를 하기 위해선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잉여 현금이 있는 구글까지도 유상증자를 할 정도면 없는 애들은 회사채 발행 계속을 해야 되고 메타처럼 유상증자 발행한다고 또 어떤 기업이 메타도 근데 루머지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야. 회사가 발표한 게 아니고 루머인데 저런 식으로 뭡니까? 유상증자니 회사채 발행을 더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담이라 그랬잖아. 금리가 올라가면 AI 카펙스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고. 그죠? 그러면 AI 카펙스 투자가 금리 때문에 줄어들면 반도체도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지. 그게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미국 시장에. 그죠? 그러면 그걸 상쇄시켜 주려면 CPI,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든 아니면 그거는 높게 나오더라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죠? 미국하고 이란하고 휴전 협상이 빨리 진행이 되면 원유 부분이 더 내려오게 되고 원유가 85불 이하로 내려오는 상황이면 저 물가도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AI 카펙스는 또 투자 증가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시점은 CPI, PPI가 전 아니라고 봐. CPI, PPI는 높게 나올 거 분명하고 그죠?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지정학적 움직임이 빨리 매듭을 짓느냐.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재료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고.